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작업형 파이널 스마트북 기계 2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작업자는 마그네틱 크레인으로, 마그네틱 크레인은 이제 자석으로 화물을 이제 자석의 힘으로 끌어당겨서 옮기는 크레인입니다. 금형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한 손으로는 스위치를 조작하고 다른 손으로는 금형을 잡고 이동한다. 자, 스위치 조작하면서요. 옮기던 금형이 떨어질까봐 손으로 잡고 스위치 조작. 이거 뭔가 불안전합니다. 그죠? 이동하던 중에 스위치를 잘못 건드려 금형이 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크레인 훅에 해지 장치가 없는 상태고요. 작업자는 안전모를 미착용했고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화면에서와 같은 크레인으로 화물을 옮기는 작업에서의 위험 요인을 3가지 적어보라. 첫 번째는요. 아까 한 손으로는 스위치를 조작하고 다른 손으로는 크레인으로 이동하는 금형을 잡고 하니까 이 스위치 조작이 오죽도착할 우려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한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며 다른 손으로 금형을 잡고 이동하고 있어서 스위치 오조작이 우려된다. 또는 불안전한 행동을 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뒷부분 붙여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크레인에 해지 장치가 없다. 그죠? 크레인에 훅이 있다면 이 훅이 줄거리 이렇게 되어 있죠. 화물이. 그죠? 해지 장치가 있어서 줄거리가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해지 장치가 없으니까 줄거리가 벗겨져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크레인에 해지 장치가 없어서 또는 크레인의 훅에 해지 장치가 없어서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리고 아까 안전모를 미착용했다. 그죠? 그래서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까지 적어도 괜찮습니다. 착용하지 않아 화물의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면장갑은 현재 회전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착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김치 제조 공장에서 무채 슬라이스 작업을 보여줍니다. 작업 중에 기계 작동이 멈춰서 기계 작동이 멈췄다라는 건 현재 전원을 차단한 것이 아니죠. 이 슬라이스 부분에 무채가 걸리면서 기계가 작동을 안 하는 거다. 그죠? 슬라이스 부분에 덮개를 열고 고무장갑을 낀 상태로 무채를 제거하는 순간에 자, 지금 장갑 낀 손으로 무채를 직접 제거하고 있다. 그죠? 전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끼어 있던 무채를 빼내니까 기계가 작동했다는 건 전원도 차단하지 않았고요. 이 위험 부분의 덮개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돌아갔다는 건 인터록 장치도 없었다라는 걸 뜻하겠습니다. 자, 이때 슬라이스 기계에서 무채를 썰어내는 부분에 존재하는 위험점을 적으시오. 무채를 썰어내는 부분은 칼이 있어서 잘라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칼날이 있는 부분 자체의 위험점이었죠. 그죠? 절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절단점이 나왔는데요. 한 번은 영상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서 적으셨던 분들 다 틀리셨는데요. 또 한 번은 이 칼날 부분이 아니라 회전부와 덮개 사이에 손이 끼면서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회전부와 덮개 사이이기 때문에 끼임점이 되겠죠. 그래서 영상에서 어느 부분인가 이건 반드시 위험점 확인하고 답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점의 정의를 적으시오. 절단점이라면요.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뭐와 뭐 사이가 아니라 회전하는 날이라면 그 날 자체죠.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 날이 왕복 운동하고 있다면 그 날 자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나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점이다. 칼날을 가진 기계들이죠. 그죠? 끼임점은요. 고정부와 회전하는 동작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다. 자, 그래서 이 덮개는 고정되어 있고요. 날이 만약에 회전하고 있는 부분에 끼었다면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영상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 기계의 위험 포인트는 무엇인가? 자, 위험 포인트는요. 핵심 위험이다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예,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핵심 위험은 무엇인가? 뭘까요? 네, 그죠? 전원을 위험 포인트, 다시 말하면 핵심 위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슬라이스 기계의 칼날이 가장 위험한 포인트가 되겠죠. 핵심 위험 요소, 그러니까 요인이라는 건 사고 요인 같은데요. 가장 위험을 일으킨 핵심 위험 요소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가해물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해를 일으킨 부분, 가해물, 기계의 위험 포인트가 기계의 위험 포인트다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슬라이스 기계의 칼날이다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자, 작업의 위험 요인을 적어보는데요. 항상 가장 중요한 요인부터 답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무체를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 덮개를 열었을 때 이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인터록 장치가 없었죠. 그죠? 기계에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손만 안 넣었더라도 손을 다치지 않았겠죠. 그래서 무체를 전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했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만약에 덮개가 없는 경우입니다. 슬라이스 부분, 다시 말하면 칼날 부분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슬라이스 부분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위험하다, 설치되지 않았다. 요거는 영상에서 덮개가 없을 때만 적어주시고요. 만약에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했다면 면장갑을 착용하여 장갑이 말려들 위험이 있다, 손을 다칠 우려 있다. 그죠? 이거 역시 면장갑을 착용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요. 영상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무체 제거했다.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무체를 전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했다 정도 적으시면 되고요. 자, 앞에 문제 다시 밑에 문제 볼게요. 자, 그렇다면 동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장치다. 그죠? 자, 우리가 위험 요인 중에요.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는 인터록 장치고 또 만약에 두 가지 적으셔야 한다면 위험 부분에 덮개가 없었다면 그때는 슬라이스 부분에 덮개 설치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현재는 덮개를 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인터록 장치 또는 연동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예방 대책을 생각하겠습니다. 원인을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전원 차단 후에 기계 점검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기계의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슬라이스 부분 또는 칼날 위험 부분에 덮개를 설치한다. 덮개가 미설치된 경우만 적으시고요. 무체 제거 시에 전용 공구를 사용한다. 작업자가 면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그래서 면장갑을 착용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다 자꾸 멈춘다는 건 작업 시작 전에 기계 점검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런 거는요. 가지수가 되면 공통 내용이라 가급적 제외하고 적으신 게 더 좋습니다. 위에서부터 답을 적으신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8번입니다. 회전부의 덮개를 열게 되면 덮개는 방호장치죠. 그죠?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등 기계의 각 작동 부분이 정상 조건이 아닌 경우에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죠? 앞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인터록 장치 또는 연동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화면은 선반 작업 중에 손협착, 손끼임이죠. 그죠?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화면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작업자는 한 손으로 재료를 잡고 있다. 안 되죠. 그죠? 재료 고정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작업자 손으로 잡고 있는 거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다른 손은 기계 위에 올렸다. 이것도 위험하죠. 움직이는 기계 위에 손을 올려놨다가 미끄러지면서 말려둘 수 있으니까요. 위험합니다. 작업 중에 계속 옆 눈질로 작업에 집중하지 않는다. 계속 옆을 쳐다보면서 작업하는 것도 불안전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의 경우에 재해 발생 요인을 3가지 적어보시오. 그죠? 자, 위에서 보였던 걸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재료를 지지하여 또는 손으로 재료를 고정하여 다 되겠습니다. 손을 다친다 또는 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간다.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기계 위에 손을 올려놓아 손을 다칠 우려 있다 해도 되고요. 손이 미끄러지며 기계에 말려 들어간다. 뭐 이렇게 문장 만드셔도 됩니다. 작업에 집중하지 않고 옆눈질을 하던 중에 손을 다친다. 또는 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간다. 이렇게 손으로 재료를 지지했는 거, 기계 위에 손을 올려놓은 거, 작업에 집중하지 않고 옆눈질한 거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자는 선반 작업한다. 그죠? 선반도요, 이렇게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선반 기계 작업하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서의 선반 작업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 세 가지를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작업자는 맨손이 마치 나쁠 것 같지만요. 우리가 회전하는 칼날이 있거나 날이 있는 기계를, 공작기계는 면장갑 착용하는 게 더 위험하죠. 그죠? 맨손으로 조작부에 손을 올려놓은 채 기계가 움직이는데 손을 올려놓은 건 위험하죠.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반에는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위험 부분에 덮개가 없다라는 거 잘못되어 있고요. 칩 브레이커가 설치되지 않아 칩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나온다. 그죠? 선반의 특징은 사과 깎듯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굵은 재료를 회전하면서 깎아서 가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긴 칩을 잘라주는 칩 브레이커가 일정하게 칩을 잘라줘야 되는데요. 이게 없다 보니 칩이 길게 물려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칩 때문에 소매도 걸리고 해서 사고 날 수가 있겠죠? 길이가 긴 공작물이 흔들리며 가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길이가 긴, 이렇게 가늘면서 긴 거는요, 이렇게 안에서 회전할 수 있게 방진구 설치하도록 우리가 필기에서 배웠죠. 자, 이렇게 회전하면서 깎다 보니까 이렇게 고정을 안 시키고 길고 가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방진구 안에서 회전하면서 깎아낼 수 있도록 재료를 고정하는 방진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위험 요인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작부에 손을 올려놓았다. 위험하다 그랬죠. 조작부에 손을 올려놓은 채 작업하여 회전부에 옷소매 등이 말려들거나 손이 끼일 위험이 있다. 그죠? 조작부에 손을 올려놓은 채 작업하여 손을 다칠 우려 있다. 다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짧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길이가 긴 공작물의 고정 불량으로 공작물이 부러지며 작업자에게 튈 위험이 있다. 이것도 길죠? 그래서 긴 공작물의 고정 불량으로 고정이 불량하다로 맞춰도 됩니다. 그죠? 또는 길이가 긴 공작물은 방진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방진구의 미설치로 길이가 긴 공작물의 고정이 불량하다 또는 불량하여 부러지며 작업자에게 튈 위험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자가 보안경을 미착용했다면 보안경을 미착용했다까지 적어도 됩니다. 보안경을 미착용하여 비상하는 칩에 눈을 다칠 위험이 있다. 뒤에까지 적어주셔도 되고요. 회전 중인 공작물의 칩을 제거하던 중 회전축에 손이 낄 위험이 있다. 그죠? 칩을 제거하던 중에 회전축에 손이 낄 위험이 있다.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반 작업 시에 만약에 안전 대책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적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작부에 손을 올려놓은 채 작업하여 위험하다.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긴 공작물의 고정 불량으로 공작물이 부러질 위험이 있다. 보안경 미착용으로 눈을 다칠 위험이 있다. 그죠? 또는 긴 칩 브레이커가 설치되지 않아 칩을 제거하던 중 다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칩 브레이커가 확실하게 구분이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안 된다면 칩을 제거하던 중에 회전축에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이 정도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안전대책 적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했다면 면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이거는 영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공물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방진구를 사용한다. 또는 방진구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그죠? 칩 브레이커를 설치하고 선반을 정지시킨 후에
수공구 사용하여 칩을 제거한다. 자, 칩 브레이커가 없어서 아까 긴 칩에 다칠 위험이 있었다면 칩 브레이커를 설치한다까지만 적어도 되고요. 칩 브레이커를 설치하고 선반을 정지시킨 후 수공구 사용하여 칩을 제거한다까지 영상을 보시고 칩을 제거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적으시면 좋습니다. 보안경을 착용한다. 그죠? 자, 요 중에서요, 영상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기계 점검하고 있습니다. 회전 축에 의한 협착사고, 손김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당했는데요. 위험점 종류와 정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현재는 긴 회전 축이 회전합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머리카락이나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그죠? 이렇게 긴 축이 회전할 때 위험점의 종류는 바로 회전 말림점이 됩니다. 정의는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이 정도 줄여 적으시는 거 괜찮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기계라고 주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필기에서 배웠던 기계 정도는 지금 유튜브로 기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대패 기계죠, 그죠? 지금 두꺼운 나무를 대패로 이렇게 잘라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기계 명칭을 적으시오. 바로 동력식 수동 대패가 되겠습니다. 기계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명칭을 적으시오. 대패는 둥근 톱은 톱날이지만 대패는 칼날이죠. 또는 그냥 날이죠. 그래서 칼날 접촉 방지 장치도 되고요. 날 접촉 예방 장치도 되겠습니다. 방호장치 설치 방법 2가지를 적으시오. 이 날 접촉 예방 장치는 덮개인데요. 고정식 덮개가 있고 가동식 덮개가 있다. 그죠? 고정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가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3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샌드페이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말려 들어가는 부분에 존재하는 위험점의 종류와 정의를 적으시오. 작업의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샌드페이퍼는 자동으로 사포는 갈아내는 거잖아요. 예전에 손으로 사포질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회전하면서 사포하는 그 기계인데요. 화면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면 장갑을 착용하고 샌드페이퍼, 사포를 손으로 지지하며 작업하던 중에 손이 말려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위험점의 종류와 정의인데요. 요거는 영상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접선 물림점 또는 끼임점 또는 회전 말림점, 긴 봉에 그죠? 이게 회전하는데 말렸다면 회전 말림점입니다. 그런데 덮개와 회전부 사이 이런 데서 끼었다면 끼임점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포가 이렇게 해서 회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려 들어간다. 그죠? 요거는 접선 물림점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상에서 어떻게 사고가 손이 말려드는지 확인하시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다 출제가 된 걸로 예상됩니다. 정의는 정의 적겠습니다. 끼임점은요, 고정부와 회전하는 동작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그죠? 바퀴는 회전하고 있는데요. 덮개는 고정되어 있죠. 틈에 끼인다라고 했죠. 접선 물림점이죠. 회전하는 부분에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자전거, 그죠? 바퀴는 회전하는데요. 체인에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죠. 회전 말림점은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긴 축이 회전하는데 말려 들어갈 땐 회전 말림점이 되죠. 자, 이것도 교재 그림 한번 봐주시고요. 샌드페이퍼, 지금 핸드북이라 이렇게 그림 생략되었죠? 교재 그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의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으셔야 했는데요. 지금 위에서 샌드페이퍼를 사포가 고정이 안 되어서 손으로 지지하며 작업하다가 손이 말려들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샌드페이퍼를 손으로 지지하였다.
또는 손으로 지지하여 말려들 위험이 있다. 회전하는 기계에 면장갑 착용은 위험하잖아요. 영상에서 면장갑을 착용했다면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했다. 면장갑을 착용하여 기계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 뒤에는 문장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위험점, 회전하는 부분에 덮개가 없다면요. 위험점에 또는 회전부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영상을 확인하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삭기도 작업형에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탁상용 연삭기 작업하는 모습도요, 유튜브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훨씬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화면은 탁상용 연삭기 작업을 보여줍니다. 탁상용 연삭기에 본강 연마 작업, 연삭기를 이용해서 본강의 끝부분을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죠. 환봉이 튀어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기인물은 무엇인가? 기인물은요, 작업한 기계 명칭을 그대로 적으시오라고 했으니까 현재는 탁상용 연삭기 작업하죠. 그래서 기인물은 바로 탁상용 연삭기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연삭분의 비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연삭분이 이렇게 회전하고 우리 연삭기가 아까 이렇게 회전하죠. 이 부분에 투명한 비산 방지판을 지금 각도가 조금 이상하네요. 이 연삭기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지금 봉을 갈아내죠. 그럼 먼지가 작업자한테로 튀어오지 않게 투명한 비산 방지판을 이렇게 설치해서 먼지가 판에 부딪혀서 바닥에 떨어지고 작업자에게 튀어오지 않도록 한다. 그죠? 투명 비산 방지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재의 그림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탁상용 연삭기 숫돌과 가공면과의 각도는 얼마가 적당한가라고 했는데요. 자, 요 숫돌이 있고 재료를 이렇게 가져다 댄다면 이렇게 가져다 대겠죠. 그죠? 그래서 가공재와 숫돌과 각도는 15에서 30도 정도가 좋다. 요거는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작업 시에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자, 위험 요인은 반드시 영상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화면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마 작업은요, 미세한 가루가 눈에도 들어가고 입으로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안경 방지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데요. 보안경 방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맨손으로 본강을 연마 중이다. 회전하는 연삭기는요, 회전하는 기계는 맨손이 낫다 그랬죠. 면장갑이 위험하죠. 연삭기의 덮개는 설치되어 있으나 칩 비산 방지 투명판은 설치되지 않았다. 칩 비산 방지 투명판이 없으니까 칩이나 연삭분, 분진이 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작업 중에 칩이 눈에 튀어 작업자가 한 손으로 눈을 비비던 중에 두 손으로 잡고 있던 본강이 흔들리며 작업자 가슴으로 본강이 흔들리면서 가슴에 튀어오는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험 요인 찾아볼게요. 첫 번째, 연삭기 방호장치죠. 그죠?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숫돌에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뒷부분 적어도 되고요. 정확하지 않으면 생략하시고 짧게 적는 게 더 좋습니다. 영상에서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워크레스트, 작업대를 설치하지 않아 재료 고정이 불량하다. 자, 우리가 숫돌이 이렇게 회전하면요. 손으로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작업대가 있고 작업대 위에 이렇게 재료를 올려서 고정하고 손으로 잡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워크레스트 작업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는 설치하지 않아 재료 고정이 불량하다. 또는 재료 고정이 불량하여 작업 중 재료가 부러지며 작업자에게 튈 위험이 있다. 뒷부분은요. 정확히 아실 때만 적으시면 됩니다. 투명 비산 방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자, 투명 비산 방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눈과 얼굴을 다칠 위험이 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연삭분에 눈을 다칠 위험이 있다 해도 되겠죠.
그래서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워크레스트 설치하지 않았다. 투명 비상 방지판 설치하지 않았다.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삭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연삭기 방호 장치명. 연삭기의 방호 장치는요, 회전하는 연삭 날이죠. 숫돌에 신체가 접촉하는 걸 막아주는 덮개가 방호 장치죠. 방호 장치 설치 각도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자, 우리가 방호 장치 덮개의 설치 각도니까요. 덮개는 많이 덮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D가 뭐다? 이상이 됩니다. 숫돌 노출 각도를 적으시오 한다면 숫돌은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노출이 적을수록 좋죠. 그래서 숫돌 노출 각도는 2내다. 뒷부분 잘못 적으면 완전히 틀려버리죠. 자, 그럼 우리가 휴대용하고 원통형 몇 도였죠? 180도였죠. 그래서 덮개 설치 각도는 180도 이상이고 숫돌 노출 각도는 180도 이내가 된다. 그죠? 현재는 덮개 설치 각도니까요. 180도 이상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화면에서 작업자는 연삭기로 연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행동 3가지, 작업 시의 안전 대책 2가지, 그 다음에 작업자가 미착용한 보호구 2가지를 적어라. 단 안전모 착용은 제외하라라고 했습니다. 화면 설명 보겠습니다. 작업자는 보안경을 미착용했다. 그러면 연삭분 때문에 눈을 다칠 우려가 있겠죠. 면장갑을 착용했다. 회전하는 연삭기도 면장갑 착용은 좋지 못하다. 그죠? 연삭기에는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고요. 숫돌의 측면으로 대리석을 연삭한다. 숫돌이 요 회전하는 요 원주면이 정면이죠. 여기가 칼날이라서 이렇게 연삭해야죠. 측면은 여기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날이 부러지죠. 그죠? 이것도 위험하고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불완전한 행동부터 살펴볼게요.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요. 연삭기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불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삭기에 부착된 덮개를 제거하였다. 만약에 영상에서요. 덮개가 있으니까 작업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덮개를 제거하고 작업하는 게 보인다면 불완전한 행동에 해당합니다. 연삭기에 설치된 덮개를 제거하였다. 이건 불완전한 행동됩니다. 근데 연삭기에 덮개가 미설치되었다라는 건 불완전한 상태이죠. 그래서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차이 나는데요.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자가 보안경, 방진 마스크, 귀마개는요. 확인하기 힘드니까 확인 안 되면 제외하셔도 됩니다. 를 착용하지 않았다. 안전모, 안전화는 기본이니까요. 없으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삭기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역시나 영상에서 면장갑 착용한 경우만 적어주시고요. 아까처럼 덮개도 그렇지만 투명 비상 방지판 없다면 그것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불완전한 행동이니까요. 투명 비상 방지판은 불완전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불완전한 행동은 보안경 방진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 연삭기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했다. 면 장갑을 착용했다. 혹시나 설치된 덮개를 제거하고 작업했다면 연삭기 덮개를 제거하고 작업했다. 이것도 불완전한 행동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대책 보겠습니다.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제거했다면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한다.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한다 해도 되고요. 작업자가 보안경, 방지 마스크, 귀마개 확인 안 되면 생략하시고요. 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후로 제작된 연삭기 이외에는 이건 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삭기 숫돌의 측면 사용은 금지한다. 그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 위주로 먼저 적으세요.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시에는 3분 이상 시운전한다. 요거는 공통된 내용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영상과 딱 맞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가지수를 많이 하라 할 때만
작업 시작 전에 1분, 숫돌 교체하고 3분 이상 시운전한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착용한 보호구죠, 그죠? 보안경, 방진 마스크, 귀마개 확인이 안 되면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안전화는요, 착용하지 않은 경우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의 작업에서 사용하는 장치의 명칭을 적어보시오 했는데요. 자, 휴대용 연삭기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교재 그림이 칼라라 더 보기 좋고요. 연삭기 작업하는 모습, 예, 탁상용 연삭기, 휴대용 연삭기, 유튜브 이용해서 작업 모습 한번 봐두시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장치에 숫돌 노출 각도를 적으시오. 아까 덮개를 설치하는 각도는요. 덮개는 많이 덮을수록 좋으니까 180도 이상이었죠. 숫돌은 노출이 적을수록 좋으니까 180도 이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대용하고요. 원통형 연삭기죠. 그죠? 숫돌 노출 각도 180도 이내가 되겠습니다. 38번 넘어갑니다. 예, 화면에서 작업자는 샌드페이퍼 작업하고 있습니다. 손이 말려 들어가는 부분에 존재하는 위험점 종류와 정의를 적어라. 그죠? 앞에서 봤던 거네요. 그죠? 접선 물림점. 예, 접선 물림점은 아까 그랬죠? 회전하는데 사포가 이렇게 걸려서 회전하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접선 물림점이죠. 근데 여기 이제 덮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회전부에 덮개와 회전부 사이에 끼었다면 끼임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긴 봉이 이렇게 회전하는데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회전 말림점이 되죠. 그죠? 자, 끼임점은요. 뭐와 뭐 사이죠? 고정부, 덮개 고정부고요. 네, 회전하는 회전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죠. 접선 물림점은 회전하는 부분에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입니다. 회전 말림점은 회전하는 물체의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 되겠습니다. 작업의 위험 요인입니다. 샌드페이퍼 사포를 손으로 지지하였다. 손으로 지지하여 손이 말려들 위험 있다. 작업자가 면장갑 착용했다면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회전부에 덮개가 없었다면 위험점, 회전부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요거는 끼임점이죠. 그죠? 자, 요렇게 회전 말림점이고요. 덮개하고 회전부 사이 끼임점이 되고 이 긴 부분에 이렇게 그죠? 사포 부분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접선 물림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작업자는 고속 절단기로 파이프 절단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절단 작업 중에 불똥이 튀는 장면이 보이고요. 작업자는 안전화, 안전모만 착용한 상태입니다. 작업자가 추가로 착용해야 할 보호구 3가지를 적어라. 일단은 파이프를 절단하다 보면 칩이 눈에 튈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보안경. 자, 또 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죠. 방진 마스크. 자, 이렇게 고속 절단기는 소음이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마개 또는 귀덮개, 그죠? 요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화면에서 작업자는 절단기로 대리석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적어라. 그죠? 화면 설명 보니까요. 그라인더로 물을 뿌리며 대리석 절단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는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막대로 수압 조절 밸브를 쳐서 조절합니다. 이렇게 기계를 조절이나 점검할 때는 지금 작동 중에 해서는 안 된다. 그죠?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점검해야 합니다. 한쪽 둥근 톱이 정지되자 다른 편의 날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면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날을 점검한다. 역시나 회전하는 날을 면 장갑을 끼고 점검한다. 이것도 위험하고요. 날이 작동 중인데 점검한다. 전원 차단 안 한 거니까 위험하죠. 그죠? 또한 가동 중인 기계 위로 작업자가 이동하는 장면 보여준다. 움직이는 기계 위로 이동하는 것도 위험하겠죠. 문장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읽고 있는 걸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절단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점검했다. 또는
기계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했다. 전원 차단하지 않고 점검했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했다. 면장갑 착용하고 점검했다. 다 되겠죠. 작업자가 가동 중인 기계 위로 이동했다. 작업자가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눈을 다칠 위험이 있다. 뭐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양수기 모터 부위 수리하고 있습니다. 모터에 묻은 기름을 닦기 위하여 걸레로 닦던 중에 벨트와 덮개 사이에서 손을 다친다. 자, 지금 기름을 닦다가 손을 다쳤다는 건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중에 닦았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때 손을 다치는 부분에 존재하는 위험점과 위험점의 정의를 적고 재발생 형태의 정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은요, 벨트는 회전하죠. 덮개는 고정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라면 끼임점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덮개 사이가 아니고요. 덮개하고 벨트 사이가 아니라 이렇게 물려 들어간다면 이거는 접선 물림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점의 정의죠. 끼임점은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되겠습니다. 자, 손이 말려 들어갔으니까 끼임이다. 그죠? 재발생 형태의 정의는요. 기계 설비에 끼거나 감김 이렇게 짧게 적으셔도 됩니다. 길게 적어도 됐지만요. 기계 설비에 끼거나 감김이다. 이렇게 짧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넘어갑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작업 중 고장난 양수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 3가지 적어라. 그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양수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계 점검이나 수리는 전원 차단이 첫 번째죠. 동료와 잡담을 나누며 수공구를 던진다. 자, 지금 기계가 돌아가는데 수공구를 던지다가는 잘못하면 수공구가 기계에 말려들 수 있겠죠. 그죠? 수리 중 벨트에 손이 말려드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잘못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리했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리하여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수리했다까지 짧게 적어도 됩니다. 작업에 집중하지 않아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작업에 집중하지 않아 위험하다라고 해도 됩니다. 던져주던 수공구가 양수기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그죠? 전원 차단하지 않고 수리했는 거, 작업에 집중하지 않은 거, 수공구를 던져서 위험하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수공구를 던져서 양수기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거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드릴 작업. 드릴도 잘 나오니까요. 유튜브에 드릴 작업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작업 시의 문제점과 안전 작업 대책 3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화면 설명 보겠습니다. 작업자는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드릴은요. 쇳가루가 잘못하면 눈에 들어가니까 보안경 꼭 껴야겠죠. 맨손으로 드릴 이용하는 건 좋은 거다. 그죠? 금속재 구멍 넓히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릴이 고정되지 않아서 작업하다 드릴이 흔들리는 거 위험하죠. 그죠? 방호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손으로 가공물, 재료를 잡고 있는 것도 재료를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걸 뜻하겠죠. 그래서 작업 시의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드릴이 고정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요. 이동식 드릴을 또는 드릴을 고정하지 않았다. 드릴을 고정하지 않아 작업 중 움직일 위험이 있다. 뭐 고정하지 않았다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드릴도 날이잖아요. 날이 회전하며 구멍을 뚫잖아요. 그래서 드릴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회전하는 날 부분에는 덮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드릴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칩이 튀어오는 걸 막아주는 투명 비상 방지판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게 없었습니다. 투명 비상 방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는 투명 비상 방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칩 등에 눈을 다칠 위험이 있다 적어도 되고요.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있다.
또는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있어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가공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다. 다 괜찮습니다. 작업자가 보안경,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죠? 자, 그래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눈을 다칠 위험이 있다라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안전작업 대책입니다. 드릴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아까 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견고하게 고정한다. 만약에 날에 덮개가 없었다면 드릴 날에 방호 덮개 설치 및 방호 덮개를 개방하면 주전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 장치를 설치한다. 방호 덮개 드릴 날에 방호 덮개 설치한다 하나만 해도 됩니다. 방호 덮개 및 연동 장치를 설치한다. 또는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다 해도 되고요. 투명 비산 방지판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가공 대상물을 고정하는 바이스 고정대를 설치한다. 가공 대상물을 고정하는 생략해도 됩니다. 바이스 고정대를 사용하여 대상물을 고정한다 해도 되고요. 네, 가공물을 바이스로 고정한다. 모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경,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드릴 작업 중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작업의 위험 요인 3가지 적으시오 라고 했고요. 안전대책 3가지를 적으시오. 드릴에 손이 말려 들어가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존재하는 위험점의 종류와 정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단글로 나오죠, 그죠? 자, 화면 설명 보겠습니다. 작은 공작물을 손으로 잡는다. 안 되죠, 그죠? 공작물을 지지해주는 바이스나 공작물을 손으로 잡는 거 위험합니다. 공작물이 튀어 재해를 당했습니다. 작업자는 작업 중에 이물질을 입으로 불어 제거한다. 안 되죠, 그죠? 칩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우리 수공구를 사용해서 제거해야지 입으로 불어 제거하는 것도 나쁘고요. 또한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역시 마찬가지, 그죠? 작업자는 보안경을 미착용했고 면장갑 낀 것도 위험하죠. 날이 회전하는 드릴이기 때문에 면장갑 착용한 것도 위험하겠습니다. 위험 요인입니다. 공작물을 손으로 잡고 작업하였다. 또는 공작물을 바이스를 사용하여 고정하지 않아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또는 면장갑을 착용하여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해도 되고요.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또는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칩에 눈을 다칠 위험이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이물질이나 칩이 호흡기로 들어갈 위험이 있다 해도 되고요. 이물질 제거 시에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했다. 그죠? 자, 이물질 제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원부터 차단하고 수공구 사용해야죠. 자, 이물질을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하여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작물 손으로 잡고 작업한 거, 면장갑 착용한 거, 보안경 착용하지 않은 거, 방진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거, 이물질 제거 시에 전원 차단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한 거 위험 요인이 되겠죠. 안전대책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작은 공작물은 또는 공작물은 바이스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작업자는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자, 드릴 작업 시 면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또는 그냥 면장갑 착용은 금지하고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이물질 제거 시는 전원을 차단하고 전용 공구를 사용한다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점의 종류다, 그죠? 자, 이렇게 긴 축이 회전하는데 말려들면 지금 드릴은요, 회전하면서 구멍을 뚫으니까 날이 이렇게 이게 회전하고 있죠. 이렇게 말려들었다면 회전 말림점이 되겠죠, 그죠? 정입니다. 회전하는 물체의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기계 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한 가지씩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컨베이어 방호장치는요, 사람이 끼었을 때 비상정지 장치죠. 자, 화물이나
이 벨트가 역회전하는 것도 방지하고 이탈 방지하는 이탈 등의 방지 장치, 올려놓은 화물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덮개 울까지가 방호 장치고요. 선반의 회전부다, 그죠? 선반의 회전부는 척 커버입니다. 회전부인 척을 덮어주는 커버가 되고요. 연사기의 방호 장치, 덮개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선반의 방호 장치 볼게요. 쉴드는 칩이나 절삭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플라스틱 덮개인데요. 보통 투명한 플라스틱 덮개죠. 칩 브레이커는 칩을 짧게 절단하는 장치입니다. 척 커버는 기어 등의 회전부를 복개, 덮어주는 장치가 되고요. 브레이크는 선반의 일시정지 장치죠. 그래서 요 중에서요, 회전부에 설치하는 건 척 커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드릴을 이용하여 강목의 구멍을 뚫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화면 설명 보겠습니다. 면장갑을 착용한 채 드릴로 강목에 구멍 뚫기 작업한다. 회전하는 날이 있는 드릴 면장갑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강목이 고정되지 않아 드릴 작업 중 움직이는 장면 보여줍니다. 재료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날 부분에는요, 작업만 하고 나머지는 덮어둘 수 있는 뭐 이렇게 방호 덮개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료를 지금 교재 그림이 훨씬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 사이에 재료를 넣어서 양쪽에서 꽉 물어주는 바이스 사용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목을 바이스 등으로 고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했다면 면장갑을 착용했다. 면장갑 착용하고 작업했다 해도 되고요.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방진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면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적으시고요. 47번 넘어갑니다. 화면은 승강기 와이로프에 묻은 기름과 먼지를 청소하는 장면입니다. 작업 도중에 예상되는 재해 원인을 3가지 적어보라. 위험점의 종류를 적어라. 화면에서 예상되는 재해 발생 형태와 정의를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예상되는 재해 원인입니다. 자, 뭐든 청소할 때는 전원 차단이 첫 번째죠, 그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청소했다. 또는 전원 차단하지 않고 청소하여 손이 낄 위험이 있다. 그리고 로프는 와이로프 아실 때고요. 풀리는 회전하는 바퀴예요. 여기다 로프를 이렇게 걸쳐야 됩니다, 그죠? 로프를 풀리에 걸칠 때 손이 낄 위험이 있다. 작업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불필요한 로프가 걸쳐져 있는가 봐요. 그래서 불필요한 로프가 걸쳐져 있어서 이 로프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그죠? 전원 차단하지 않고 청소했다. 로프를 풀리에 걸칠 때 손이 낄 위험이 있다. 불필요한 로프가 걸쳐져 있어서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정도고요. 자, 위험점의 종류다, 그죠? 자, 지금 회전하고 있는 사이에 와이로프를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물려 들어가면 접선 물림점이 됩니다. 근데 회전부하고요, 밖에 있는 덮개, 예를 들어 연사기 하면 요 틈으로 끼었다면 끼임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영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끼임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계 설비에 기거나 감긴 경우, 감김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48번 넘어갑니다. 작업자는 작업 중에 고장난 양수기 수리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 3가지 적어보셔야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양수기 수리한다. 문제다, 그죠? 동료와 잡담을 나눈다. 그죠? 이것도 작업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고요. 수공구를 던져준다. 수공구가 기계에 말려들 수 있겠다, 그죠? 자, 수리 중에 벨트에 손이 말려드는 사고가 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리했다. 또는 전원 차단하지 않고 수리하여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두 번째, 작업에 집중하지 않았다. 또는 작업에 집중하지 않아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세 번째는 던져주던 수공구가 양수기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또는 수공구를 던지다가
양수기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 해도 되겠죠. 자, 3가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네, 49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에어 컴프레셔로 기계의 먼지를 털어내는 중입니다.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2가지입니다. 자, 화면 설명 보겠습니다. 기계 청소 작업 중에 갑자기 먼지가 눈에 들어간다. 보안경 필요하겠죠. 작업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렇게요. 에어 컴프레셔는 에어로 기계 먼지를 털어내는 거니까 보안경, 코, 입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하여 방진 마스크 2가지가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기계기구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적어라. 자, 현재는요, 공기 압축기죠, 그죠? 이렇게 벨트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공기를 모아서 요 압력 용기 탱크에 공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공기 압축기의 특징은요, 요거는 압력 용기죠. 공기를 저장한 탱크이기 때문에 압력이 너무 높으면 뭐 할 수 있다? 폭발한다 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회전하면서 공기를 모은다, 그죠? 회전부가 있다. 회전하면서 폭발하는 기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폭발하는 특징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압력 용기에 균열이 갔는데 압력을 저장하면 폭발하겠죠. 그래서 압력 용기 외관 상태. 자, 그 다음에 폭발을 막아주는 방호 장치죠.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그 다음에 안전밸브인데요. 저장할 수 있는 만큼의 공기가 저장이 되면 더 이상 언로드 시킵니다. 예, V벨트가 회전하면서 공기를 모으는 걸 그만하게 해서 공기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언로드 밸브의 기능. 이렇게 3가지가 폭발하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이다, 그죠? 압력 용기 외관 상태, 압력 방출 장치 기능, 언로드 밸브의 기능. 자, 회전하는 기계이기 때문에요. 윤활유가 필요하겠죠. 윤활유의 상태. 모든 회전부는 덮개로 덮어야겠죠. 회전부 덮개 또는 울입니다. 자, 하나 더 넣자면 여기 드레인 밸브는 응축수를 빼내는 밸브죠. 이게 조작과 배수가 돼야 된다, 그죠?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은 보일러의 압력 방출 장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필답형 내용이 나왔다, 그죠? 압력 방출 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뭐 이하에서 작동해야 되죠? 예, 압력 방출 장치는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해서 예, 압력이 더 이상 높아서 나는 폭발을 방지해야죠, 그죠? 다만 압력 방출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하고요.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였죠? 1.05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 최고 사용 압력과 1.05배가 되겠습니다. 참고 보겠습니다. 압력 방출 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 압력을 시험하죠. 토출 압력을 시험하고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합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압력 방출 장치는 4년마다 1회 이상 토출 압력을 시험할 수 있다.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52번입니다. 네. 화면은 보일러에 2개의 압력 방출 장치가 설치된 것을 보여줍니다. AB 압력 방출 장치의 작동을 설명하시오라고 했고요. 단 A가 B보다 먼저 작동한다. 자, 2개일 때는요.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고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이 압력 방출 장치가 외부로 압력을 빼줘야죠. 그죠? 이게 먼저 작동하니까요. A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가 되겠죠. B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 B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한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화면에서는 산업용 로봇 작업을 보여줍니다.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입니다.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에 뭐를 설치해야 하는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로봇이 서서 작업합니다. 그죠? 이 구역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울타리 설치하죠. 왜냐하면 산업용 로봇은 힘이 크니까요. 옆에 사람이 가면 충돌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하지 못한다면 출입문에 뭐를 설치하는가 하면 출입문에다가 광전자식 방호장치, 그죠? 불빛이 나오죠. 센서에서 불빛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들어가면 불빛을 가리죠. 그러면 센서가 작동해서 로봇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매트죠. 사람이 들어가면은 몸무게를 감지해서 이 안전매트가 로봇의 움직임을 정지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인 안전매트의 동작 원리를 적어라. 요거 파란색 별표 그죠? 우리 필기도 잘 안 나왔죠? 안전매트의 동작 원리입니다. 네. 유효감지 영역 내의 임의의 위치에 일정 정도 이상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 사람 몸무게가 누르는 힘 압력이죠. 일정 정도 이상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를 몸무게를 감지해서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게 안전매트 역할입니다. 일정한 정도 이상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안전매트에 표시해야 할 항목 중에서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 표시사항입니다. 우리 산업용 로봇의 안전매트, 그죠? 방호장치죠.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이니까 안전인증 표시하겠죠. 이것 말고 뭐를 표시해야 되는가? 이것도 암기형인데요. 파란색 별표. 우리 필기도 잘 나오지 않았죠. 일단은 작동하는 하중. 아까 일정 정도 이상의 압력이다라고 했는데 얼마의 하중에 작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감응 시간. 자, 하중이 작동했는가 알았다면 몇 시간 내에 감응해야 되는가? 그죠? 자, 그리고 복귀 신호의 자동, 수동 여부. 자, 만약에 일정 정도 이상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 감지해서 삐삐삐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이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복귀 신호의 자동 복귀냐 아니면 수동이냐 이것도 표시하고요. 대소인 공용 여부. 대인용이냐 소인용이냐 공용이냐. 그죠? 그래서 안전인증 외 표시사항은 작동 하중, 감응 시간, 대소인 공용 여부, 복귀 신호의 자동 또는 수동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5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작업자는 회전하는 기계를 2인 1조로 기계를 분해하는 작업, 분해하여 조립하는 작업 중입니다. 자, 화면에서와 같은 작업 시의 작업 계획서 내용을 3가지 적어라. 암기형이죠, 그죠? 자, 요거는 무슨 작업이에요? 무거운 기계를 지금 분해하고 조립하니까요. 중량물 취급 작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량물 취급 작업 시의 작업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량물을 높은 데서 취급하다 추락할 수 있죠. 물건을 떨어뜨려 맞는 낙하할 수 있죠. 넘어지는 전도 할 수 있고요. 끼는 협착, 또 붕괴가 될 수 있죠. 그죠? 추락 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 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 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협착 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 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작업계획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인데 괄호형으로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업계획서 작성해야 하는데요. 보기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라. 그죠?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금방 추락이었죠. 추락, 낙하, 그 다음에 3가지니까요. 아까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죠? 협착 적어도 되고요. 붕괴 적어도 되고요. 그죠? 생각나는 위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화면에서는 액화질소, 액화탄산가스, 액화알곤가스 등 여러 개의 가스 용기를 보여줍니다. 화면에서와 같은 가스 집합 용접장치 배관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2가지 적어라 했습니다.
안기형인데요. 파란색 별표. 필기에도 잘 나오지 않았죠. 그죠? 자, 이렇게 가스 집합 용접 장치는 가스통을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용접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연결할 때 접합부가 중요하겠죠? 가스가 새어나와서 안 되죠. 그죠? 플랜지, 밸브, 콕 등의 접합부에는 그냥 줄여서 접합부에는 가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한다. 접합부에는 가스킷을 사용하여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킨다. 이렇게 줄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스 집합 용접 장치, 방호 장치가 안전기죠.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줄여도 됩니다. 이 경우 하나 치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억나시면 요거까지 적으시고요. 자, 그래서 가스 집합 용접 장치 배관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은 첫 번째 접합부에 가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킨다. 두 번째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한다 까지고요. 기억나시면 하나 치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 설치한다 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화면에서는 용광로 작업 보여줍니다. 작업자는 용탕류 쇳물을 휘저으며 슬래그 제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용광로에 쇳물을 저으면서 이제 찌꺼기 제거 작업하는데요. 작업자는 슬래그를 제거하여 작업자 바로 앞에서 털어내고 있으며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자, 용광로 굉장히 뜨거운 쇳물에 보호구가 없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화면에서 보여주는 작업 위험 요인 3가지 적어라. 그죠? 자, 첫 번째, 작업자가 얼굴하고 머리에 안전모가 들었고요. 눈에 보안경이 있으면서 얼굴하고 목까지를 가려주는 게 방열 두건입니다. 작업자가 방열 두건을 착용하지 않았다. 또는 방열 두건을 착용하지 않아 눈,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작업자가 방열복, 옷은 방열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착용하지 않았다. 또는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아 몸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해도 됩니다. 손이 중요하죠. 그죠? 방열 장갑입니다. 작업자가 방열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또는 방열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손에 화상을 입을 우려 있다. 근데 주의해야 돼요. 방열화는 없습니다. 안전화예요. 그래서 방열화 착용하지 않았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열 두건, 방열복, 방열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적으시고요. 자, 밑에는 신체 부위별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3가지를 적어라 했습니다. 그죠? 머리하고요, 눈하고 얼굴까지는 방열 두건입니다. 몸에는 방열복이고 손에는 방열 장갑이 되겠습니다. 발은 없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상되는 재해 발생 형태를 적어라. 자, 뜨거운 쇳물에서 지금 작업하니까요. 재해 발생 형태는 사고 종류죠.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화상, 틀렸죠. 그죠? 화상은 뭐예요? 이거는 상해 종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해 발생 형태는 이상온도 노출 접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 기계 설비 안전관리 부분은 이제 전부 다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체크할 거 있습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기계 점검이죠. 기계 점검, 그죠? 이거를 답을 적으실 때요. 문제마다 각각 생각하시면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죠? 근데 기계만 바꿔갈 뿐이지 사실은 기계를 점검하는 건 같은 유형의 문제다라고 답을 기억하시면 공부할 게 훨씬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죠? 첫 번째 뭐 해야 되나 생각할게요. 기계를 점검할 때는 기계 전원부터 차단한다. 전원 차단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요. 우리가 직접 전원 차단하지 않더라도 기계가 정상 작동 조건이 아닐 때 그 전원을 차단시키는 인터록 장치, 그죠? 장치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덮개를 벗기거나 하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해 줘야죠. 그리고 기계를 점검할 때 회전하는 기계라면요. 장갑은 착용 금지해야죠. 그죠? 장갑 착용 금지입니다. 면장갑, 그죠? 면장갑은 착용 금지한다. 요거는 회전하는 기계, 회전 기계일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계를 점검할 때는 전원 차단하고요. 인터록 장치 설치하고 면장갑 착용 금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전부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덮개가 없을 때는 손이 또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통적으로 답을 기억해 두시고요. 기계마다 각각이 아니라 이게 기계만 바뀌었을 뿐인데 결국은 기계를 점검할 땐 전원 차단했나? 인터록 장치가 있나? 혹시나 회전하는 기계라면 면장갑 착용하고 있나? 그리고 회전부 덮개, 이렇게 위험 부위에 덮개 같은 게 설치되어 있나 보고요. 그리고 손으로 우리가 제거하는 거 안 됐죠. 그죠? 이물질 제거할 때는 이물질은 전용 공구, 수공구 사용해야 돼요. 이런 게 공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요렇게 5가지 정도다라고 이번 시간 다시 한번 요거 체크하고요. 자, 이제 기계 부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2강이었죠. 그러니까 충분히 반복해서 그죠? 들어보시고 이렇게 공통 답안은 공통 답안으로 기억하셔야 문제 숫자 줄어듭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전기 설비 안전관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